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금요일은 취업 고민에 대한 찐 카운슬링을 하는 시간이죠.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해커스 잡의 윤종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쌤 반갑습니다. 저는 쌤 처음 봬요. 네, 저도 오랜만에 처음 뵙습니다. 직업방송 나오신 건가요? 네, 저도 거의 네. 한 달 좀 넘게 만에 이제 오. 직업 방송 나오게 됩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야 뭐 늘 네. 그냥 늘 상담하고 학생들 상담하고 강의하고 네. 그러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어제도 쌤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촬영을 또 하셨다 들었는데 네. 좀 하반기 취업 때문에 바쁘시죠 요즘에? 그렇죠. 네. 좀 취준생들 많이 만나 뵀잖아요. 네. 좀 분위기 어떤가요? 요즘에가 가장 많이 우왕좌왕하는 네. 시기라고 보시면 어. 되는데 왜 그 이유가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약간 네. 번아웃 되는 그쵸, 그런 맞아요. 시기인데 이제 상반기 하반기가 요 근래에는 좀 텀이 좀 짧아졌어요. 보통은 한두 달 정도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좀 짧아지다 보니까 바로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난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뭐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약간 네. 우왕좌왕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 상반기 끝나고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그렇죠. 좀 텀이 짧아졌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종혁쌤과 함께하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잡스와 취업카페 독보적 1위 독취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고민이 있다면요.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세요. 또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요. 이 상담은 물론이고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이디 용용스님이 독취사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28살 남자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자세하게 내용을 만나볼게요. 네, 나의 스펙은 학교는 지방 4년제고요. 학점은 4.5점 만점에 4.0 그리고 기계공학과를 전공하셨네요. 어학 점수는 토익 720점 보유하고 있으시고요. 자격증은 공조 냉동기계 기사, 자동차 정비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또 경력사항으로는 맥도날드 3개월, 백화점 주차장 관리 6개월, 치킨집 1년, 일식집 1년, 중소기업 근무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대외 활동과 공모전으로는 교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하셨고요. 우수상 총 6학기 멘토 멘티 활동, 또 구조물 경진대회 장려상도 수상하셨네요. 되게 이런 수상 경력이 많으시네요. 또 추가 계획으로는 위험물 산업기사, 토익 스피킹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입사 희망 회사로는요. 기계공학 전공과 공조 냉동기계 기사 자격증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직무를 알고 싶습니다. R&D 쪽을 희망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받고 싶은 조언으로는요. 저의 전공과 가진 자격증 관련한 직무를 알고 싶습니다. 특이사항은 현재 중소기업에서 산업용 냉동기 관련 현장직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올해 1월에 취업하셨고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라서 이 한정된 인원으로 여러 현장을 담당하다 보니 전국 팔도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쉽니다. 한 달에 2번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일은 많은데 야근 수당, 휴가비 등 수당이 없어서 애사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사 시에는 기중기 설치에 300에서 400kg이 넘는 장비를 관리하다 보니까 위험천만하고요. 또 불만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스펙이 화려하진 않지만 제 스펙으로 어떤 회사에 지원 가능한지 자격증과 학과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무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사연자님 좀 마음이 아픕니다. 좀 중소기업에서 지금 산업용 냉동기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한 달에 2번 쉰다고 하시고요. 무엇보다 성취감이 없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면 좀 이런 게 고민일 것 같은데 종혁쌤이 이분께 좀 도움이 되는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쌤. 네. 네. 저도 이 사연 보면서 네.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좀 안타까웠어요. 좀 안타까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펙 자체를 보고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네. 그다음에 대외 활동하고 공모전 같은 걸 보면 네. 너무 학교 생활도 잘해왔고 자신의 어떤 인생살이도 되게 잘해온 것 같거든요. 네. 되게 열심히 사셨는데 스펙 자체도 너무 들쭉날쭉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뭘 할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네. 사실 그렇잖아요. 이 말에도 휩쓸리고 저 말에도 맞아요. 휩쓸리고 이제 하다 네. 보니까 여기서도 보면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야, 기계공학과니까 기사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보통 기계 쪽에서는 이제 일반 기계기사나 공조 냉동 기계기사를 많이 따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더 쉬운 거, 이것도 뭐 쉽진 않지만은 네. 조금 더 쉬운 게 공조 냉동 기계기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빨리 따고 싶어서 공부를 하셨던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이제 기계 쪽을 했으니까 누군가가 그랬을 거예요. 네. 야, 자동차 하면 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 자동차 정비 기능사도 따볼까? 라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고 네. 거기다가 학교 생활 되게 많이 하셨어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최우수상이라든지 네. 장려상 이런 것들도 쭉 하셨는데 너무 방향을 안 잡고 이제 가시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네. 여기저기 이제 그 많이 듣고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하는데 네. 사실 정작 오히려 못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다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죠. 하면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데 네. 좀 방향만 잘 잡으면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학점도 좋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학점이 좋다면 전공 학점이 좋을 텐데 네. 왜 일반 기계기사는 준비를 안 하셨는지 그것도 저는 잘 의문은 좀 가는 편이기는 하지만은 네. 이걸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네. 더 힘내셔서 방향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개인적인 사정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쌤 말씀대로 좀 방향성 있게 준비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좀 사연자분은 그래도 이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같은 준비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수상도 그렇죠.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를 좀 살릴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뭐 당연히 있죠. 당연히 네. 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 직렬, 그러니까 직렬별로 이제 채용을 하는데 기계 직렬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 관리, 그 다음에 기술 영업 같은 경우들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서 산업 냉동기 관련 현장직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네. 오히려 조금 이제 토목이나 건축 쪽하고도 좀 맞으실 것 같고요. 네. 요즘에 기계 쪽으로 많이 가는 곳이 이제 가스와 관련된 업체라든지 또는 에너지와 관련된 업체 이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 보실 수는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쌤 해결 방법이 다 있네요. 지금 좀 위험물 산업 기사 토익 스피킹 준비 중이라고 하셨어요. 추가 계획에 적어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대로 좀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여기서 네.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왜 또 위험물 산업 기사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네. 위험물 산업 기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전혀 다른 방향이거든요. 이쪽은 화공 계열 친구들이 이제 많이 네.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기계를 전공하셨는데 왜 화공을 할까라고 해서 저도 이 사연을 선정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네. 물어보니까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배터리 계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비전이 있고 전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공기사까지는 못 따고 화공기사는 워낙 어려우니까 네. 못 따고 그러면은 위험물 산업기사 가지고 있으면 가점이 되니까 이쪽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본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토익 스피킹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토익 스피킹도 만들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한 레벨 7 요즘에는 이제 네. 레벨 7이면 AL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토익 스피킹도 이제는 AL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던데 AL까지는 만들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이분이 좀 받고 싶은 조언으로는 좀 기계공학 전공과 공조 냉동기계 기사 자격증을 살릴 수 있는 좀 직무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셨다고 하셨어요. 네네. 좀 이 자격증을 살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좀 무엇을 어떻게 그럼 더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이제 뭔가 더 준비를 하지는 말라라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취준생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더 뭔가를 더 첨가하고 더 한다라는 생각을 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도 그렇지만은 지금 취준생 분들을 만나 보다 보면 저도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느냐면 네. 우리 학생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저 충분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제일 네. 먼저 만나면서 얘기하는 게 뭘 더 준비할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좀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목이나 건축,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스 회사 네. 중에서 좀 괜찮은 회사가 코원 ES라든지 경동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네. 곳들이 있거든요. 삼천리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하려면 자소서 정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만 하면 오히려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쌤은 좀 가스 관련된 업체나 좀 에너지 관련된 회사를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R&D 쪽을 이분은 희망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 분야는 좀 전망이 어떤가요? R&D 쪽 같은 네. 경우는 보통 이제 연구직인 거잖아요. 연구직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오히려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R&D 계열 같은 경우는 거의 석사급 이상, 석사급 이상으로 이제 원하는 곳이 많고 경력을 우선적으로 많이 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서도 R&D 쪽, 특히 기계 쪽 R&D를 많이 채용을 하는 경우들이 네. 있는데 그쪽도 대부분 석사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이 말을 드리면 네. 또 다 그만두시고 이제 석사를 할까봐 네. 난 석사를 해야지라고 네. 하면서 이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네. 우려되는 마음에 얘기를 하면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취준생 분들이 가끔 가다가 네. 이제 석사를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석사를 할 것 같으면 박사까지 생각을 하고 해라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취업보다는 그 안에서 길을 찾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해야지만이 나와서도 네. 어떤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사실 학부에서 진짜 석사로 가서 석사에서 난 석사 받고 취업해야지. 네. 오히려 취업문이 좁아져요. 오히려 취업문이 좁아지기 때문에 저는 R&D 쪽으로 가는 것도 추천하지 않지만은 네.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나는 석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왜냐하면 학점이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학점도 너무 좋고 네. 다 되게 학교 생활을 되게 열심히 네. 하셨거든요. 약간 성실함이 느껴지는 네. 스펙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 그러면 석사 갈 수 있겠네? 아니면 분명히 친한 교수님 한두 분은 계실 것 같아서 네. 그러면 나는 이 교수님 밑에 들어가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석사를 들어갈까 봐 네. 그러는데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석사를 준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요즘 좀 많이들 가고 있는 공공기관은 어떤지 궁금해요. 좀 안타까운 말인데 공공기관도 사실 추천은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진득하니 앉아서 공부를 네. 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힘들게 살아오셨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학교 생활도 충실히 하시고 하다 보니까 좀 되게 활동적이고 그리고 네. 충분히 이런 스펙에도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만은 네. 충분히 이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이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는 사실 그냥 취업이 좀 바빴지 않느냐. 그냥 돈 버는 게 조금 바빠서 중소기업을 들어가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근데 공공기관도 요즘에는 이제 조금은 지금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네. 되는 시기고 기계 기사 필기 과목이 전공으로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NCS 공부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스펙 점검도 다시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이제 토익도 750에서 800 정도로 맞추셔야 되고 네. 그리고
오히려 일반 기계 기사를 따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걸 내가 스펙만 준비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공기관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럼 이분이 만약에 이런 걸 다 할 수 있겠다, 나는 의지가 네. 있다 하면 네. 그래도 좀 추천하지 않으실까요?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네. 저는 1년 정도를 잡고 준비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스펙 준비 기간이 있다면 스펙 준비 기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좀 일 다니시면서 진짜 일을 그만두셔야 돼요. 공기업을 가시려면. 일을 그만두고 한 11월이나 10월부터 11월 정도부터는 계속 이제 기계 기사 그러면은 일반 기계 기사가 3월에 네. 필기고 5월에 실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하면서 이제 토익까지 같이 올리고 그렇게 이제 5월 정도까지 어느 정도 스펙을 네. 맞춰놓고 5월 달부터 NCS 공부하고 전공 공부를 한다면 한 내년 하반기 정도쯤에 뜨는 이제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쪽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1년 정도는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늘 우리 학생분들한테도 늘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너무 네. 막연하게 취업 준비를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쭉 하다 보면 네. 기간 설정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아요. 네. 예, 이거 하고 저거 하다 보면 뭔가를 하나 놓치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1년 달력을 만들어서 내가 여기에서는 이것도 똑같은 게 여기에선 난 뭘 해야지라는 희망사항을 적지 말고 내가 이때는 여기 이 시험이 있어, 이때는 이 시험이 있어 이런 것들을 달력에 해놓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계획을 짜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그런 친구들이 좀 합격을 또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쌤 말씀대로 보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이유가 당장 좀 돈을 벌고 싶어서 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근데 쌤이 근데 이 스펙으로 좀 중소기업에 있긴 좀 아깝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분 좀 중견기업도 노려볼 만한가요? 그럼요.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토익만 좀 토익 스피킹만 좀 올리시면 네. 저는 대기업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견기업이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사기업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네. 기계 쪽이나 그다음에 생산 관리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는데 네. 저는 여기에도 좀 주목을 했는데 네. 아르바이트가 전부 다 서비스직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업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술 영업 직무 같은 경우도 네. 꽤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 자신을 좀 정리를 좀 잘 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이분을 보면서. 보통은 이렇게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이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네. 이제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없어서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나 여기 면접 보러 가야 되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덜컥돼서 네. 어느 순간 출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여기도 어떻게 갔느냐면 여러 군데를 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면접 보러 오라고 했는데 또 갔는데 면접을 보고 합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네. 일이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네. 그래도 너무 힘들고 애사심도 생기지 않고 여기에서 뭔가가 안 된다면 네. 저는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쌤 이제 기술 영업 직무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짧게 해주실까요? 그냥 저는 제일 많이 뭐 설명회나 네. 아니면 강연 같은 데서도 가장 많이 마지막에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사람의 네.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책 제목 중에서 멈춰라 생각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바쁠 때 또는 자기의 인생이 우왕좌왕 거릴 때 그리고 네. 좀
특히 우리의 20대 분들 또는 30대 초반까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들 우왕좌왕거리고 불안감에 막 맞아요. 쌓여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럴 때일수록 한 발짝 멈춰서 자기 자신을 좀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에 쓰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한 다음에 네.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네. 멈춰서 준비하고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취준생 고민 상담소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였습니다. 해커스잡의 윤종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체형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